피시기도 하시지만 거기다가 몇 가지 안 좋은 점. 오케이. 얼굴을 자꾸 만지셔서 계속 빨개지세요. 이거 고정되죠 그러면. 안녕하세요. 쉽디 쉬운 치과 이야기 치과의사 문석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촬영인데요. 어떤 얘기를 좀 전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많이 드는 질문 해결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셔서 주의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전 과정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이제 병원에 방문해 주셔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시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치료 계획에 맞춰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각도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는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식립을 하면은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치료가 거의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셔요. 그 다음에 관리할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오늘은 수술을 하고 나셔서 일주일, 2주일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임플란트 수술은 뭐가 됐건 임플란트라는 기둥을 사람 뼈 안에다가 심는 거니까 잇몸 절개를 할 수도 있고 잇몸 절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뼈에다가 구멍을 뚫고 구멍에다가 임플란트 기둥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피가 나는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피가 잘 멈추는 것을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피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우선은 치과에서는 입에다가 작은 거즈를 물려드리고요. 이 거즈를 물려드리는 이유는 압박을 시켜서 혈관을 꽉 막아서 피가 스스로 일단 멈추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까 이 거즈를 한 2시간 정도까지 좀 길게 충분히 물고 계셨다가 더 이상 피가 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시면은 거즈를 빼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거즈를 제거를 할 때 너무 세게 확 떼내면은 또 멈췄던 피가 다시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즈를 제거하실 때는 최대한 조심히 제거를 해주시고 거즈를 굉장히 안 나는 것 같아서 뺐어요. 네. 근데 또 나면 그 뺐던 거 쓰레기통에 버렸던 걸 다시 물어야 되나?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감염됩니다. 거즈를 빼냈는데 뭔가 다시 피가 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저희가 이제 여분의 거즈를 집에 가실 때 드리니까 그 거즈를 입에 물어주시고 또 한 30분 또 한두 시간 더 계셨다가 다시 피가 멈춘 걸 확인하고 거즈를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요 피가 어떻게 멈추느냐, 피가 나면은 어떤 구멍에 피가 고이게 돼요. 요 구멍에서 피가 송송송송 올라오다가 구멍에 피가 고이고 나면은 피가 점점 피떡으로 바뀌게 돼요. 피떡으로 바뀌고 나면은 구멍을 막아주겠죠. 피가 올라오던 구멍을 막아주니까 피가 슬슬 멈추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많은 분들이 요 피떡을 서로 자꾸 만지시거나 떼내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피를 막아주던 피떡이 사라지는 거니까 피가 다시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괴롭히지 마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게 잘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피떡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쪼로록 빨아 마시는 것처럼 입안에 압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빨대를 사용하는 거겠죠. 빨대를 사용하시면 이제 뭔가 이렇게 빨아 드시게 되는 거니까 입안에 음압, 반대 방향의 압력이 생기게 되고 이 압력이 애초에 피떡이 형성되지 않게 방해하거나 아니면 형성된 피떡을 깨트려 버릴 수 있으니까 빨대 사용은 일단은 피가 완전히 멈추고 한 이틀, 3일 내지는 4일, 5일 정도 지날 때까지는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플라스틱 빨대라면은 좋을 게 없으니까 빨대보다는 뭐 그냥 마시신다거나 해주시는 걸로 저랑 약속해 주시고요. 빨대보다도 더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담배예요. 담배는 빨대처럼 이렇게 쪽쪽쪽 빨아서 피시기도 하시지만 몇 가지 안 좋은 점들이 더 있는데요. 첫 번째, 담배를 피시면은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죠? 저는 담배를 안 펴서 잘 모르겠는데 입안이 마르다 보면은 잇몸을 이렇게 모아서 꼬매드리는데 이 잇몸이 바짝바짝 마르니까 점점 벌어져요. 벌어지다 보면 저희가 애써서 수술하신 부분을 예쁘게 꼬매놨는데 점점 잇몸이 벌어지다 보면은 좋을 리가 없겠죠. 또 한 가지, 담배를 피시면은 잇몸 주변에 모세혈관들을 좁혀버리기 때문에 그 수술 부위로 혈류, 피가 공급되는 거를 이제 좀 방해를 해요.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은 이 수술 부위가 제대로 잘 회복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담배만큼은 꼭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담배랑 항상 같이 나오는 술은 어떨까요? 술도 몇 가지 관점에서 드시면 안 되는데 저희가 드리는 약들과 술을 같이 드시면은 그게 상당히 몸에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최소한, 정말 최소한 저희가 드린 약을 드시는 동안은 술을 절대 피해 주셔야 되시고 또 한 가지 술은 어떻게 안 좋냐면은 술을 드시면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 수술 부위를 만진다거나 수술 부위로 식사를 하신다거나 술을 드시고 집에 가셔서 나도 모르게 양치질을 하지 않고 주무실 수가 있겠죠. 이런 행동적인 면, 그 다음에 위생적인 면, 이런 면에서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도 최대한 오래오래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간을 말씀 안 드렸는데 담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주 정도를 금연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2주 금연 정말 힘들잖아요. 버티실 수 있는 최대한 금연해 주시고 술도 끊으실 수 있는 최대한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끊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요새 CF에 나오는 말 있죠.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전자담배도 피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노담하시죠, 노담. 그리고 이제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수술하시고 다음날 소독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안 아프신 거죠. 별로 안 아픈 것 같은데 약 꼭 먹어야 돼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수술하신 기간 동안은 수술 부위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가 드린 약은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드린 일수만큼은 꼭 채워서 다 드셔주시는 게 좋겠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수술하고 나면 아프지 않나요? 안 아픈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사람마다 다르고 수술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분은 수술하시고 나셔서 하나도 안 아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수술하고 나셔서 많이 붓고 많이 아프신 분도 계세요. 기본적으로는 수술이기 때문에 끝나고 통증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통증을 최대한 조금 겪고 싶으시다면은 마취하에서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마취가 풀리기 전에 얼른 가셔서 저희가 드리는 진통제를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 마취가 풀리고 나서 아프기 시작해서 진통제를 드시면은 일단 아픈 걸 한번 겪었고 그 약발이 받아서 통증이 줄어들려면 또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약을 드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붓는 것도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붓는 거는 아무래도 수술이 단순했냐 아니면 좀 복잡해서 이것저것 많이 절개를 하고 많은 조치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붓고 많이 붓고가 결정이 되는 편이에요. 통증과 마찬가지로 붓기도 약간은 부을 거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제 수술이 끝나면은 아이스팩을 드려요. 초반에 한 3일 동안은 이 아이스팩을 계속 대주시면서 냉찜질을 통해서 부어오르는 것을 방지를 해주시고 그 뒤에는 오히려 이제 냉찜질이 아니라 온찜질을 해주시면은 이미 만들어진 붓기가 해소되는데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수술하고 나면 내가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치아 한두 개를 빼고 임플란트 한두 개를 하셨다 라고 하면은 그쪽 부위를 피해서 반대쪽 부위로 식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치아를 빼고 전체적으로 치료를 하셨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식사를 하시기가 힘든 게 맞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임시 틀니를 만들어 드린다거나 임시 치아를 껴들여서 좀 말랑말랑한 것들 간단한 것들은 식사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수술하신 첫날, 둘째 날 이 정도는 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하고 나면은 그 부분을 양치질을 해도 되나요? 라고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 수술하고 저희가 꼬매드리는 그 부분을 양치 칫솔로 계속 건드리다 보면은 다시 피가 날 수도 있고 저희가 꼬매드린 게 풀어질 수도 있고 잇몸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잇몸이 좀 안정화가 될 동안은 수술 부위를 직접적으로 칫솔로 닦아주시는 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답답하고 좀 찝찝하니까 가글을 최대한 자주 많이 해주시고 다만 또 가글도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잇몸이 벌어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하시고 나셔서도 뭔가 찝찝한 게 남아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거즈로 애기 잇몸 닦듯이 좀 조심스럽게 닦아주시면은 좀 찝찝한 거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 잘 나왔는데 오늘은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고 나셔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들 위주로 몇 가지 모아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만약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은 그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남기거나 아니면 또 새롭게 영상을 제작해서 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쉬운 치과 이야기 치과의사 문석준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저 아까보다 낫죠? 이제 갑니다.